그러면 이혼을 하고 나서 '내 선택이 옳았구나. 나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남편 외도로 이혼을 선택한 삶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후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과 외도한 남편과 헤어지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마인드 디톡스 카페가 만들어지고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에 그 기간 동안 이혼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혼녀는 불쌍하고 돈도 없고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저희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서 함께하고 계신 이혼하신 분들은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혼을 선택할 때 경제적인 독립도 되어 있었고 정서적인 독립도 되어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이혼하고 더 바쁘고 더 신나게 살고 계신 아내분이 계셔서 오늘은 막연하게 이혼에 대해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카페 회원 자몽튤립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몽튤립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챕터 2의 인생을 막 시작한 인천에 사는 자몽튤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 형식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튤립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남편의 외도는 어떻게 알게 되셨고 상간녀와는 어떻게 만났고 만난 기간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의 외도는 2021년 5월 초부터 직장 내 팀장을 만난다는 이유로 술자리가 있었고 6월부터는 외박이 잦고 모텔 사용도 내역이 있었지만 팀장이랑 코로나로 인한 술집 제한으로 한 잔 더 하고 싶어서 모텔 잡고 놀았다라고 거짓말을 저는 계속 반신반의했다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2021년 10월 초에 같이 다닌다는 팀장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직 아. 네. 직접 통화를 했고 만난 적 없고 여행 같이 간 적 없다 이야기를 음. 직접 들었습니다. 네. 상간녀의 만남은 처음 들통난 뒤에는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며칠 뒤에는 다시 추궁해 보니 마사지 업소의 손님으로 만나서 관계를 시작했고 만난 기간은 제가 느낀 건 2021년 1 월쯤부터 시작해서 음. 썸 타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 6 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 지금 생각해 보면 전 배우자는 원래부터 바람을 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딩동댕. 음. 네. 결혼 생활 내에 의문스러운 점도 있었고 흔들리는 눈빛을 자주 봤거든요. 네. 거짓말도 뻔뻔스럽게 잘하고 그래도 믿었고 내가 선택한 배우자고 나의 아이의 음. 아버지임을 믿었습니다. 그 흔한 지갑 한번 안 보고 핸드폰 한번 보지 않았고 차 내부도 확인했어야 했는데 안 했어요. 믿었으니깐요. 블랙박스가 6-7년 전쯤부터 고장 나서 끄고 다니더라고요. 음. 정말 고장 난 줄 알았습니다. 사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음. 아시겠죠? 언제부터였는지. 음. 제가 참 바보처럼 살았더라고요, 지나가 보니. stupid.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상간 소송을 하기 전에 협의 이혼을 먼저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후에 남편 반응과 태도를 보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데 먼저 이혼부터 실행하게 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남편에게 2021년 10 월에 "너 여자 만났지?" 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음. 그 뒤로 지 혼자 펄쩍 "이제는 안 만난다." "그래? 그럼 너도 시간이 필요할 테니 마음 정리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하지만 전 다 안 믿었죠. 그때부터 저는 포커페이스 했습니다. 알면 할수록 배우자는 쓰레기였고 계속 거짓말, 여전히 외박, 여행, 술, 무단결근, 상간녀에게 돈을 유치하고 그러다 집이 궁금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오면 저는 갓 지은 밥에 팔첩반장 해 드렸습니다. 미쳤네. 미쳤죠. 미쳤어. 포커페이스 하려면 필요합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어느 날 오랜만에 들어온 남편에게 아이가 딸기를 좋아해서 좀 사 달라고 하니 자기는 돈 없다고 소리 지르고 인상 팍 쓰고 짜증내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또 밖으로 그다음 날 나가서 상간녀랑 소고기로 풀코스 드시더라고요. '와 미쳤구나. 이건 아니지.' 그때 마음먹었습니다. 음. 그래서 전 쓰레기와 회복하기도 싫었고 회복해도 내가 더 맞춰야 할 것 같아서 싫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전 남편은 아이의 안부와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 중요하죠. 네. 네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저한테는. 중요하죠. 나한테 쓰레기 네. 같아도 얘한텐 맞아요. 잘해야죠. 네. 네. 아이 어릴 때부터 육아는 저 혼자였고 혼자 하였고 음. 남자아이인데 운동장 데려가서 공차게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없는 인간이어서 고민할 거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받지를 못했으니까 할 줄도 몰랐겠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외도를 알기 전 남편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저는 사실 결혼 13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음. 별 문제 없는 부부였어요. 음. 남편은 성실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음. 저도 같이 맞벌이를 했고요. 네. 상간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뭐든지 했어요. 근데 음.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늘 불만이 많았고 그걸 음. 말하지 않았어요. 음. 왜냐하면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부싸움이란 같이 이야기하고 소리 지르고 해야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일방적으로 남편의 의미 없는 잔소리와 쓸데없는 지적과 분노 조절 그리고 버럭이 페어링 되면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나가버리는 게 싸움의 패턴이었고 일방적 부부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럼 저는 입을 닫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음. 결혼 초에는 달래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음. 어느 순간부터 없는데 에너지 낭비하기 싫었어요. 음. 그래서 입을 닫는데 여러모로 편했고 저랑 음. 아이한테도. 이러한 기록들을 저는 다이어리로 10권 넘게 남편 치부책이 있어요. 음. 거기에 열심히 기록하였고 스트레스 푸는 저만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너무 아내분이 힘드셨겠어요. 일단 소통이 안 됐고 약간 네. 회피형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리를 10권 넘게 썼다라는 거는 결혼 생활 내내 너무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네 외도가 맞아요. 아니더라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네네. 아이고, 아내분이 너무 씩씩해 가지고 '아내분의 폴트도 있지 않을까? 잘못도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분이 정말 힘드셨고 인내를 본인이 할 수 있는 선 이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내분은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주제가 변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힘든 점은 당연히 경제력이죠. 외도하는 음. 기간 만 2 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네. 그동안 빚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음. 하지만 저는 그 빚이 제 음. 인생의 소음료라고 생각해요. 천재, 천재. 맞습니다. 예. 인생의 인생 수업의 비용만큼 저는 더 단단해질 거고 빛이 음. 날 거라고 믿어요. 네. 돈은 숫자거든요. 네네. 그 숫자는 제가 하기 나름이기에 인생 수업을 제대로 겪고 음. 중심 있게 일어섰다면 음. 그 숫자 순익분기점으로 만드는 건 나로 인해 다시 채워질 거라고 믿어요. 그 순익분기점 다 되면 오로지 다 내 거죠, 돈은. 근데 왜 눈물이 나죠? 음. '아내분이 얼마나 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은 외도 이전에는 저는 힘들진 않았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물론 경제적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이혼하고 나면. 그거 지금 아내분 일하고 계시죠? 네. 일하고 있고 이번에 직장을 구했는데 너무 네. 좋은 조건에 돼 가지고 음. 아이랑 둘이 먹고 살 만큼 돼요. 네. 맞 뭐 더 잘 버실 거고요. 왜냐하면은 네. 이혼할 때 이제 남편이, 배우자가 이혼하기 전에 경제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많아요. 돈은 벌어 들이지만 100을 벌고 5천 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살수록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돈은 잘 벌어왔어요. 돈은 음. 잘 벌었는데 상간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음. 잘 벌어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음. 알고 봤더니 월급에서도 이렇게 제하는 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음. 그거는 네. 나름 자기 그런 비용 지나가는 바람들에 쓰는 비용들이었던 것 음. 같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음.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벌어왔고 제가 저축했고 그래서 음. 이만큼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죠. 기본적인 원초적인 경제력이니까. 하지만 결국엔 그게 와서 지금 와서는 계속 까먹고 있고 제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음. 그거를 지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네. 똑똑하고 많이 단단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혼을 하고 나서 '내 선택이 옳았구나. 나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언제인가요? 사람은 변하지 않고 음. 고쳤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설령 고쳐지더라도 본성, 천성은 어쩔 수 없거든요. 네. 제가 잘했다고 느낄 때는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가스라이팅 음. 하고 했던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고요. 괜히 트집 잡아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소리 음. 지르는 사람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온해요. 음. 정말 제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해서 잔소리를 한다면 천 음. 번이고 만 번이고 받아들이죠. 음. 남들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다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지인들이 음. 전 남편은 저를 별거 아닌 거에 괜히 쥐잡듯 저를 잡는데요. 저는 일상이어서 잘 몰랐는데 그게 가스라이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도 그걸 느낄 정도로 아내분이 진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배우자 몰랐어요. 네. 배우자 그 익숙해지니까. 음. 익숙해지니까. 근데 배우자 외도 겪으신 분들 중에 외도 말고도 그 이전부터 가스라이팅 당하고 음. 너무 힘들게 살았던 분들은 "이혼을 하고 나서 후회가 없냐?"라고 물어보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음. 더 일찍 이혼하지 못한 거. 음. 그게 음. 후회라고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이혼 후에 그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반대로 또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양육하는데 어려움은 남자이다 보니 음. 앞으로 걱정이긴 한데 저랑 워낙 애착 형성이 잘 돼서 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움을 느끼진 않고 있지만 음. 앞으로도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안 느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점은 아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음. "아빠가 없으니 안 불안하다고." 어 어떡해. 슬프죠? 네. 슬퍼요. 예. 아빠가 자기가 거실에서 음. TV 보면 소리가 크네, 음. 작네, 어쩌네 저쩌네 잔소리를 하는데 안 음. 해서 좋대요. 음. 아이한테도 쓸데없는 잔소리, 의미 없는 지적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시겠죠? 미친놈이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혼 후에 아내분의 생각이나 관점이 바뀐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네. 이혼 후 바뀐 생각이나 관점은 네. 저는 긍정적이고 행동력 있고 에너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첫 전 상담할 때 느꼈는데 아내분은 원래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네. 그런데 외도 아픔을 겪고 이혼을 진행하고 상간녀 음. 소송을 하고 난 지금은 음. 더더더 긍정적이고 행동력이 있고 에너지가 넘쳐 음. 흐르는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음. 굉장히. 네. 저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라는 말을 좋아하고 그렇게 저도. 살아왔고 살고 음. 있고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도. 네. 네. 그리고 다 늙어서 남자를 다시 공부했어요. 왜 만났고. 네. 근데 이거 하다가 접었어요.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왜, 근데 왜, 왜, 왜? 하나는 알게 됐어요. 뭐. 생각보다 음. 남자는 더 원초적이고 음.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 처먹는 거, 처자는 거, 세차하는 거. 요거 3 개면 충분히 뭐 10 년, 20 년까지 갈 수 있는데 아. 제가 이거에 이렇게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크게 봤던 거 아닐까요?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충분히 만족시켜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릇이 컸던 음. 거죠. 그들이 우리가. 우리가 큰 건가요?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혼을 그 먼저 하셨던 선배로서 물론 1 인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이 이혼을 하기 전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은 뭘까요? 보통은 경제력이라고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지만 네. 일단 이 배우자는 음. 나와 같이 음. 평생 가치 있게 밸류 있게 살 사람인가? 음. 저에게 묻고 답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음. 저는 계속 저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음. 답이 늘 같더라고요. 음.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 음. 그리고 경제력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존감만 있음 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음. 왜냐면 외도 상황이 있던 그 이혼을 하던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의 경험치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정작 그 상황에서 본인한테 물어보는 질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분은 그런 시간을 가지셨네요. 예. 대단하시고요. 그러면은 그 이혼에 대해서 사실 뭐 정말 제가 봐도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두려워하고 막연하게 막 무서워하고 이런 분들에게 조언해 주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음. 그리고 그게 가장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입니다. 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시간 낭비입니다. 음.
그리고 그냥 지금 현재를 즐기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음.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요. 맞아. 위기가 기회야. 네. 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존중하며 버티세요. 존보라고 하죠. 그런 얘기 네. 전해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안다. 제가 음. 너무 구구절절 이렇게 와 닿는데 그러면은 정말 식상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자몽출리님 지금 행복하세요? 네. 저 지금 행복하고 평온합니다. 네. 저는 그 지긋지긋한 남편 눈치 안 봐서 좋고요. 음. 시댁 경조사 안 챙겨서 좋고 연휴 때 음. 이제 아들이랑 해외여행 다닐 수 있어서 음. 행복합니다. 음.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 제 지인들이 여러모로 많이들 도와주셨고 음.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음.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그리고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게 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자몽줄리님 이거 본인이 이렇게 방송으로 직접 하다 보니까 욱하거나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슬프거나 눈물 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꺼져. 네. 그건 농담이고 음. 어 뭐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아내분도 힘든 시간이 왜 없으셨겠어요? 울기도 하셨죠? 네 네네. 곡소리 냈습니다. 네. 곡소리가 아니라 짐승 소리라고 저는 네. 표현할게요. 네. 곡소리 냈습니다. 저도 냈고 어쨌든 저희들 뭐 자몽출리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사실 저희들은 가정 지키는 게 더 웬만하면 지키는 게 맞고 네. 맞아요. 웬만하지 않으면 이혼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나요?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당하거나 뭐 틀린 상황에서도 그냥 '가정을 지킨다.'라고 수동적으로 사는 삶보다는 내가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길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놓고 자신의 사연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정말 마인드 디톡스를 사랑하고 다른 외도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진심인지를 제가 알게 음. 되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예.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아내분이 방송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흔쾌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아니요. 네. 네 이 순간에도 이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